자, 유로 2020 8강 경기 세 번째 경기죠. 어제 두 경기 했고 이제 오늘 두 경기입니다. 체코 대 덴마크의 맞대결이고요. 경기는 재밌습니다. 덴마크가 경기를 진짜 잘해요. 덴마크가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2대 0입니다. 덴마크가 2대 0을 리드를 하고 있고 델라니가 5분 만에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전반 말미에 카스프 돌베리가 추가 득점을 하면서 덴마크가 리드하고 있다. 첫 번째 득점,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경기 얘기하기 전에 득점 장면만 먼저 보면 일단 델라니 득점 장면은 체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코너킥이 이제 코너킥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오심이 있었죠. 근데 VAR을 볼 수 있는 상황은 4개입니다. 골과 관련된 장면, 페널티킥과 관련된 장면, 그 다음에 퇴장과 관련된 장면, 그리고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장면. 그것 말고는 VAR을 판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지나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체코의 수비가 델라니를 막지 못하면서 프리헤더 간단하게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돌베리의 득점 장면은 메흘레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굉장히 대단한 크로스를 올렸고, 역시 뒤쪽에 쫓아오던 수비수가 제대로 이 돌베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헤더까지 지금 두 방의 뚝배기로 체코를 압도하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다리다가 지난 경기에는 명단 제외, 오늘 경기엔 서브에 들어가 있는데, 이 팀은 전체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보다 굉장히 좋은 신장, 피지컬, 그리고 뒤로 갈수록 또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어떤 체력적인 우위, 그리고 측면에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는데, 측면에서 잘 경기가 풀려갔을 경우에 전방에 패트릭 시크라는 공격수가 있었을 때 좋은 어떤 그 모습을 발휘를 하는데, 지금 측면 공격의 어떤 그 윙어들도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이 덴마크의 압박이 세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간격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형도 유지가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측면을 제대로 공략하지도 못하고 있고, 패트릭 시크도 고립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초반에 아주 불안하다가 중반에는 그래도 조금 경기에 어떤 본인들의 안정을 찾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소체크와 홀레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체코가 다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빠른 덴마크의 공격에 추가 실점을 하면서 전반전에 이 실점은 체코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글쎄요. 일단은 다리다가 나와서 원래 이들이 좀 잘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덜란드를 이겼을 때 우리가 입중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거보다는 좀 더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체코가 유리한 타이밍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이 팀이 우수한 팀이니까. 그런데 덴마크가 초반에 골을 넣고 중반에 체코가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이 메모장에다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두 골을 전반전에 넣은 덴마크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체코는 후반전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리다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교체 카드로 나온다면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덴마크 경기력이 좋습니다. 이 팀은 이번 대회에 스토리가 있죠. 에릭센이 정말 진짜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 타이밍까지 왔었다가 어쨌든 에릭센은 건강을 찾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도 저한테 메일을 따로 보내주셨어요. 덴마크가 만약에 4강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갖고 한번 뭔가 조금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왜냐하면 덴마크가 또 유로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게 92년도였었나요? 어쨌거나 이번 대회에서도 빠른 공수전환, 그리고 뒤쪽 백스리 라인이 크리스텐센, 카예르, 베스테로고르가 모두 다 빌드업에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롱킥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측면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공수전환을 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공을 잡았을 경우에 양쪽 윙백, 메흘레라거나 아니면 라르센, 그리고 호이베르,
담스코르나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체코는 순간적으로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본인들의 패턴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브레이스웨이트도 좋고 담스코르도 좋고요. 공격 전개면에서 아주 유리하게 풀려가고 있는 덴마크이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의 느낌이라면 글쎄요. 이 나머지 한쪽에서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가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래 뭐 잉글랜드가 올라온다 칩시다. 지금의 덴마크의 어떤 공격 전개라면 저쪽 이탈리아처럼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면 모를까 잉글랜드도 우크라이나도 덴마크를 상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속도도 좋고 정확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경기력은 이번 대회를 쭉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도 덴마크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체코가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갈 수 있을지 후반전에 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2. 후반전 49분에 쿠파레 크로스를 잘 맞춘 패트릭 시크의 득점으로 체코가 한 골을 쫓아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체코가 골망을 흔들지 못하면서 결국에 4강 진출팀은 덴마크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반전에 체코의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양크토를 집어넣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어떤 그 모습이 성공이 됐고 크르멘치크도 초반에는 전방 쪽으로 배치가 돼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득점이 나온 거였으니까 교체 카드는 적중을 했다지만 그 이후에 덴마크는 지난 경기에서 괜찮았던 크리스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 쉬프트한 한 칸 올리는, 그러니까 중앙 싸움에 한 자리를 한 명을 추가하라는 거죠. 수적으로 봤을 때 두 명이 배치가 돼 있었잖아, 호이베르 델라니. 근데 거기다 추가를 시키면서 중원에서 이 활동 폭이나 여러 가지 1차 저지선 역할을 한 칸 앞에서 해주는 크리스텐센의 역할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을 빼면서 다시 또 안데르센을 집어넣었죠. 백스리를 변환하면서 힐만 감독은 크리스텐센의 위치를 바꾸면서 경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막판에는 또 막판은 아니죠. 네르고르나 바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옌센 같은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본인이 원래 그리고 있는 패턴대로 경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체코가 좀 터프해지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크토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체코가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그림을 만들었으나 한 골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덴마크가 많이 힘들었던 어떤 그런 장면이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체코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이 체코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경기가 좀 터프해진 거는 체코는 아마 지속적으로 판정에 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막판에는 좀 많이 관대한 모습도 있었고, 특히나 체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델라니의 득점 장면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오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뭐 그거랑 별개로 덴마크는 본인들의 경기를 잘 풀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덴마크 쉬운 팀이 아니다. 반대쪽에서 잉글랜드든 우크라이나든 어디가 올라오든 간에 아마 덴마크를 상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덴마크의 결승행도 충분히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체코는 이 경기 좀 아쉽죠. 본인들이 억울할 만한 그 부분도 아쉬울 것이고, 또 글쎄요, 다리다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빨리 넣고, 그 다음에 양크토는 뭐 하프타임에 잘 넣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뭐 잘 넣었으니까 괜찮은데, 이번에 또 체코도 인상적인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스우체크랑 쿠팔 같은 웨스트햄 콤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인지를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2004 유로 2004라는 게 유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체코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명맥이 끊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좀 또 괜찮은 선수들이 나왔고 패트릭 시크 같은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독일 무대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또 흘로체크 이런 선수들도 또 많이 기대받는 선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쨌든 나름의 임팩트를 보여줬었던 것이 체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